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유럽도 제외한 채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미러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자 유럽 각국이 이 동맹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격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작 미국은 러시아가 진정으로 종전회담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단계이고 나중에 때가 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표들도 함께 논의장으로 불러서 모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앞으로의 진전이 주목됩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속사정을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미국 국무부의 태미 브루스 대변인이 미러 고위급 회담 장소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단계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태미 브루스 대변인에 이어서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0일 첫 통화에 따른 후속 조치라면서 첫 번째 단계가 가능할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관리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분명히 모든 이의 목표는 이번 회담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중동을 순방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도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배제되고 있다는 유럽의 불만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협상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단독으로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셈입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16일 팍스뉴스하고의 화상 인터뷰에서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키스 켈로그 특사 등 모두가 이번 주 유럽에 머물면서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반박을 한 겁니다. 왈츠 보좌관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했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정상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트럼프 대통령만이 자신들을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만이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더불어서 종전협상 후에 유럽의 안보는 장기적인 군사안보 보장 측면에서 유럽 스스로 주도권을 가져야한다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여전히 안보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겠다. 이들은 10년 전에 약속한 최소한의 기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그들의 기여 수준에 의문을 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 히토류 등 대규모 광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투자하고 미국인이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돕고 그 투자를 보호수단으로 삼는 것보다 더 나은 안보 보장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게 매우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시작했고 앞으로 몇 주 동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하고의 고위급 회담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 각국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주된 이유는 소외감입니다. 한마디로 협상 전략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현지 시간 16일 크리스토프 호이스켄 미넨 안보회의 의장이 독일 ZDF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종료된 뮌헨 안보회의가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의 악몽이었다라고 개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호이스켄 의장은 이어서 이 회의로 많은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트럼프 치하에 미국은 다른 행성에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에서 사무차장보 등을 역임한 이 스테파니 밥스는
영국 타임스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의 동맹이 아니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밥슨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헌신하기보다 왕따 국가인 러시아와 전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동조하려고 편을 바꿨다면서 우리는 75년간 알고 있었던 대서양 관계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도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 매우 불안한 시대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국가들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소련 붕괴로 이룬 많은 성과가 이제 뒤집히고 있다면서 만약 그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도 진출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주요 언론들도 뮌헨 안보위에서 드러난 미국과 유럽 간의 인식의 격차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자이퉁은 이 논평가 다니엘 브레슬러의 발언을 인용해서 벤스 부통령이 친절한 모닝콜을 해주러 독일에 온 것이 아니라 방화범으로 왔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다니엘 브레슬러는 유럽의 질서를 바꾸려는 목표에 훨씬 가까워진 푸틴의 공격에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공동의 이익은 물론이고 공동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에 의해서도 공격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사자임에도 정전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지 매체 키우 인디펜던트는 사설을 통해서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이 잔혹한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안겨줄 준비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 당국자들의 말과 행동이 러시아에 대한 회유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는 이어서 유럽 지도자들이 기회주의자가 아닌 진짜 지도자라면 상황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끝내 미국이 빠지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은 러시아와 1대1로 맞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 결정은 미국이 아닌 유럽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도 뮌헨 안보위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언행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연합해서 유럽을 괴롭히거나 유럽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런 변화가 푸틴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목표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런 분석가들의 관측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1단계에 불과하다는 미국 측의 발언은 이렇게 유럽 각국의 불만이 터져나온 시점에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도 제외하고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부터 덜컥 개시한 미국의 본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를 알려면 그동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관련 발언들을 유추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푸틴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자신이 취임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대통령 취임 시점에 이르러서는 정전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고 최근에는 부활절인 4월 20일경에 정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취임 이후에 러시아를 향한 발언들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다소 무책임했던 발언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또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 역시 어감도 다르고 실제 행한 발언들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눈여겨볼 것 중 하나는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후에 트럼프는 자신만만하게 통화 사실을 공개했지만 크렘린궁은 사실 확인 자체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통화했다 이렇게 시인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 내의 흐름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자신감이 묻어 나옵니다. 이는 분명히 종전협상에 대해서 미국 측이 뭔가 치트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러시아의 경제적 상황이 도저히 전쟁을 치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속하면 할수록 러시아가 입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 붕괴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미국 측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한다는 것은 사실상 푸틴에게 큰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에게 명분만 세워준다면 미국 측은 종전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은 또한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들과 군사적 수단들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이런 폭탄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딜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놀랄만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내 언론들에서 터져나오는 우크라이나 및 유럽 배제론과 함께 미국의 독단적 협상 진행과 관련된 부정적 기류는 일단 접어두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